예, 그럼 이제 3절 이어서 공급을 보십시다. 공급은 뭐 수요 개념하고 정확하게 대칭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제 생산자라고 생각하고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쭉 했었으니까 이건 금방 할 수 있겠죠. 우선 공급 개념은 거기 있는 대로 공급이란 팔고 싶은 욕구다. 그죠? 팔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서 이것도 사전적 개념 되겠죠. 그리고 역시 유량입니다. 그래서 공급인데 공급 역시 공급량 개념, 그 다음에 공급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자, 그 공급은 사전적이고 유량이다. 팔고 싶은 마음이지, 공급은. 그래서 공급량을 정의 한번 해보실래요? 아까 우리가 수요량 정의했으니까.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 그치. 일정 기간, 주어진 가격 하에서 팔고 싶은 최대 수량입니다. 최대 수량. 그리고 아까 수요량에서는 뭐가 전제되죠?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고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한다. 구매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뭐가? 그렇죠. 실제로 생산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물건도 없는 놈이 팔고 싶다. 그건 사기극이죠. 그래서 가끔 잡혀가는 놈들 있잖아. 물건도 없이 막 팔아먹어. 그러니까 요거 이제 생산 능력, 말하자면 실제로 이 공급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림 그려보면은 아까 사과 얘기인데 어떤 사과 장수 아저씨는 500원일 때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500개 팔고 싶다. 이런 얘기죠.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죠. 그리고 600원으로 오르면은 600개, 400원 내리면은 400개. 그렇죠. 요 한 점 한 점은 공급량이고, 요 전체 모든 가격에서의 공급량을 모든 공급량을 선으로 쭉 연결해 놓으면 공급 곡선. 근데 이것도 이제 아직 증명 안 됐어요. 뒤에서 증명하겠지만은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은 정해 관계다. 그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증가하게 되고 내리면 감소한다. 그렇죠? 이것이 공급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우리가 수요 곡선 정의하듯이 잘 읽어야 되는데 공급 곡선의 읽기, 해석은 주어진 가격 하에서의 수량은 팔고 싶은 최대 수량을 얘기했죠. 주어진 가격 하에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량이 주어져 있다. 그때 이 가격은 뭐겠어? 사과장수 아저씨가 일주일에 500개 팔 때 500원 받겠다. 이 500원은 받고 싶은 최저 가격일까요? 아니면 최고 가격일까? 최저 가격이죠. 최소한 500원은 받겠다. 500원 이하는 안 판다. 그죠? 팔 수가 없다. 500원 이상이면 이게 웬일이냐. 그죠?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꼭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생산자가 꼭 500원은 받아야 되겠다. 최소한 500원은 받겠다. 이유가 뭘까? 직관적으로 따져봐. 꼭 500원 받겠다는 거. 이 아저씨한테 만약에 깎아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화내겠죠. 나는 땅 팔아서 장사하냐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 생산비야 생산비. 저 가격이 바로 생산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해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생산비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해석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해석하면 된다. 일주일에 500개 팔 때 최소한 나는 500원 받겠다. 그 말은 뭐야? 500원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정확히 하면 이게 공급 곡선인데 서플라이 커브인데 정확히 보면은 한계 비용 곡선이 바로 공급 곡선이 돼.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이다.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결국은 생산비 곡선이다. 그러니까 이 이하로 받으면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안 팔겠다고 이제 하는 것이 그 이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 쭉쭉 갑시다. 여기도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 개념이 있겠죠? 그림,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네. 사과장수 아저씨가 갑을 2명 있다. 그림 3-6, 65페이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350원일 때 갑 아저씨는 몇 개 팔고 싶다? 390개. 350원일 때 을 아저씨는 490개. 그 우리 마을에 과일 장수가 둘밖에 없다면 350원일 때 전체 시장 공급량은 두 개 더 해야죠. 880. 한 번만 더. 250원일 때 갑은, 을은, 시장 전체는 그렇죠. 수평합이다. 역시. 그래서 일정 가격 하에서 개별 공급량을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이 증가한다. 내리면 감소한다. 증명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67페이지 보면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개념이 있겠지. 그럼 여러분이 한번 말해봐봐. 공급량 변화는 뭐야? 뭘까? 아까 수요량 변화하고 대비시켜서 보고. 주어진 공급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변화의 원인은 뭐다? 공급량 변화 원인은 가격 변동일 거고, 공급 변화는 일정 가격에서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공급 곡선 자체가 좌우 이동하는 거고, 공급 변화 원인은 뭐다? 한마디로. 그렇죠. 공급 측 여건 변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자, 봅시다. 자, 그러니까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주어진 공급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 자, 읽어주세요. A에서 B로 갔다. 어떻게 읽어요? A에서 B로 간 변화는 공급량 증가. B에서 A로 간 것은 공급량 감소. 공급량 변화 원인은 가격 변동. 다시 말해줘요. 가격이 오르면 어찌 되나요? 공급량 증가.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 감소. 예. 그런데 이것도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변화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0개에서 20개. 자, C에서 D로 변화했다.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읽기 어떻게 읽을까? C에서 D 갔으면 공급 증가, D에서 C 가면 공급 감소. 수요곡선 자체가 좌우 이동하는 거죠. 자, 이 변화의 원인은 가격 변동이고, 이 변화 원인은 뭐라고? 공급 변화의 원인은 가격 이외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 변화가 있어요. 여건 변화. 자, 그럼 이어서 아까 수에서 봤던 것처럼 공급 변화는 그 여건이 변화했다 하는 얘기인데, 여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얘기죠. 자, 요거는 좀 잘 적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수요는 익숙한데 공급은 여기선 조금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우선 이제 보십시다. 우선 아까 기본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앞으로 모든 변화를 전부 좌우 이동으로, 좌우 변화로 정리를 하는데, 이 공급에 있어서는 사실 중요한 변화 원인은 말이지, 이게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용.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만큼 500원 받겠다. 그 말은 500원이 비용이었다 이 소리지. 근데 비용이 오르는 변화가 일어났다. 생산비가 오르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비가 증가했다. 그렇지? 생산비가 감소했다. 그러면 똑같은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비용이 변화했다면 상하 이동이 정확하지. 상하 이동. 자, 그러면 한번 봐봐. 비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급 곡선 상방 이동.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공급 곡선 하방 이동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하방 이동 그렇게 안 하고 좌우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좌우.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비용 인상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돼? 공급 곡선 상방 이동. 좌우로 보면 좌측 이동. 그렇죠? 비용이 인하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공급 곡선 하방 이동. 좌우로 보면 우측 이동이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간 거는 공급 증가, 좌측으로 간 것은 공급 감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비용 인하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됐다고? 증가, 우측 이동. 비용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면 공급 감소, 좌측 이동이죠.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풀어봅시다. 하나씩. 그런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술 변화입니다. 요즘 뭐 한 나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술이 이제 사활이 달린 문제인데 앞으로 테크놀로지, 그래서 테크 이렇게 쓸게. 그러면 이제 기술 진보를 나타내는 노테이션, 기호입니다. 그렇겠죠? 기술 후퇴되는 회사는 없을 거 아니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술 진보는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다못해 뭐 숙련도라도 높아질 테니까. 그치? 기술 진보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문제죠. 근데 앞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기술 진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요소 절약 현상이다. 그러니까 기술 진보란 요소 절약.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뭐야, 그러니까 기술 진보는? 요소가 절약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요소 투입량이 과거에 비해서 줄었다 이거지. 그 덜 요소 투입해고도 동일하게 생산할 수 있다 하는 소리죠. 그게 기술 진보야. 그 거의 모든 기술 진보 분석은 요소 절약 현상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되게 잘 풀린다 이거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답해 주세요.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될까? 공급 증가죠. 왜냐하면 요소 절약이니까 요거 코스트 다운이지.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하방 우측 이동했어.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한다. 그치? 공급이 증가. 이게 공급 곡선 우측 이동, 하방 이동이죠. 자, 두 번째인데요. 어제 요 기호 생각나나요? PF. 프로덕션 팩터 그랬죠. 팩터. 생산 요소. 요소 가격이. 요소 가격. 그러니까 요소 가격이니까 아까 우리 했던 거 한번 보십시다. 노동 보통 요소 보통 3요소 그러지. 노동, L은 노동, 레이버스 그랬고 자본은 캐피탈, N은 뭐였죠? N은 토지 등 자연 자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소 가격 그렇게 말할 때 노동의 가격은 뭐나? 임금 되겠죠. 웨이지. 자본의 가격은 자본 단위당 가격 이자율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본 단위당 가격 그런 말 많이 나올 텐데 자본 단위당 할 때 자본 한 단위, 자본 1원어치입니다. 1원어치 자본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이자율이죠. 이자율. 그 다음에 N, 토지의 가격은 뭐야? 지대죠. 영어로 렌트 그런단 말이야. 렌트, 지대, 임대료, 토지 임대료. 그래서 R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등 자연자원, 노동의 가격, 임금, 자본 단위당, 자본 1원어치, 가격, 이자율, 그 다음에 토지 등 자연자원,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임대료, 렌트, 지대. 뭐 두말할 거 없이 말이지. 이게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된 거죠. 비용 절감. 그러니까 똑같은 요소 투입했는데 요소 가격이 내린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 따라서 공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 우측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 측면 얘기 하나 더 합시다. 텍스 있어. 텍스. 조세죠. 조세. 텍스. 세금, 조세.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영어로 subsidy 그러죠. subsidy. 보조금. 요새 신문 보면 말이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법인세를 낮춰주겠다. 그죠? 법인세를 낮춰주겠다 하는 말이 나오지. 왜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할까? 왜 그러려고 노력을 할까요? 여기 생각해보면. 세금은 뭐예요? 세금은 생산자 입장에서 그만큼. 생산비죠. 이 세금은 생산비에 포함이 돼. 법인세를 낮춰주자 하는 말은 세금 깎아주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니까? 그죠? 비용 절감됐으니까 공급 증가되겠지.
이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면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공급 곡선 우측 이동. 그 다음에 보조금은 뭘까요, 여러분?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준다. 자, 이 그림 한번 봅시다. 한 단위 500원 뭐 이랬다고 하자고. 그런데 정부가 요즘에 이제 보조금 주기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보조금을 많이 줬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어떤 생산물에 대해서는 한 개 생산할 때마다 10% 생산비의 10% 보조금 주겠다. 이래 보자고. 그러면 자기가 그냥 생산하면 생산비가 500원인데 이제 보조금 10% 50원 나오죠. 그 자기가 실제로 들인 비용은 얼마야? 450원만 됐겠지. 그렇지? 보조 금액만큼 코스트 다운되는 거지.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겠습니다. 그렇죠? 보조금을 주는 것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에서 뭐 나오는 얘기지만은 보조금 요새 줄 수 없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이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왜 하이닉스 반도체가 미국에서 상계 관세 그런 판정받았죠. 그때 이제 미국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셈이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그래? 국내 생산자, 미국 국내 생산자보다 한국의 하이닉스 반도체는 특혜를 받았죠. 그래서 싸게 수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 이제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보조금 주고 다른 나라에 이거 불공정 경쟁이다 이거지. 그래서 보조금을 거의 줄 수가 없는데 요즘은 근데 이제 국내적으로 뭐 보조할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세금을 인하, 조세 감면한다든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준다?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죠. 비용 절감,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비용 변화가 역시 중요해. 그래서 비용 변화와 공급 변화 이제 미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이제 기타 등등 요인들이 또 있겠죠. 여기도 관련제 가격이 있어요. 역시 대체 관계, 보완 관계, 여기도 뭐 독립적인 아무 상관없는 거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아까하고는 다르죠. 아까는 소비에 있어서의 관련이고 이번에는 생산 관련이지. 그때 이제 어떻게 될까 이거죠. 뭐 독립제는 따질 거 없을 거고 그렇지? 아무 상관이 없을 거고요. 변화가 없고. 자, 그럼 우선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생산에 있어서 대체 관계다. 그건 무슨 말일까? X, Y, 생산의 대체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산자야. 밭농사 지으려고 해요. 겨울에 하우스 농사 돈 벌려고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대체 무슨 뜻이겠어 그러니까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수박을 지을까 아니면 방울토마토 농사 지을까 그런 얘기 되어지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가지고 X 생산할까 Y 생산할까 그럴 수 있는 경우이다 이거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밭에다 콩 심는다, 팥 심는다, 뭐 이래도 좋겠죠? 콩팥 이래봐. 밭이 있는데 콩값이 올라. 여러분 무슨 농사 지을래? 콩 농사 지을래? 팥 농사 지을래? 팥 농사 짓는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콩 심을까, 팥 심을까? 콩값이 좋으니까 당연히 콩 농사 지어야죠. 그러니까 콩 심었어. 그러니까 팥 공급은, 팥 생산은 줄겠지. 그래서 팥 공급은 감소. 팥의 공급 곡선은 좌측 이동한단 말이에요. 좌측 이동. 콩팥 예를 들어서 기억하고 수박 농사 지을까 토마토 농사 지을까. 수박 값이 오르면 수박 농사 지으니까 토마토 생산은 줄어든다 이거지. 공급 감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완이야. 생산에 있어서 보완제, XY. 어떤 걸까요? 생산에 있어서 보완제다. 소비는 동시 소비해야 된다. 여기서는. 하나 생산하면 다른 거는 저절로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어쩔 수 없이 생산해야 돼. 그래서 우리 요 교재, 어떤 교재에는 예를 들어놨는데, 쇠고기와 쇠가죽. 와, 피비린내 나지. 고기 먹으려면 가죽을 벗겨야 한다 이 말이요.
그 너무 끔찍해지. 아주 식물성 예를 들자고. 너무 끔찍해서. 두부와, 콩으로 두부 만들죠. 두부와 비지 알아, 여러분? 비지? 어떻습니까? 두부 생산이 증가한다. 두부의 가격이 오른다. 자,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볼까? 두부야, 두부. 두부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 두부의 공급량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더불어 비지, 공급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비지의 공급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이 공급에 있어서 대체 보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휘발유. 우리 자동차, 승용차에 넣는 연료죠. 휘발유를 외국에 우리가 수출한단 말이야. 수출하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보다 싸게 수출한다.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한번 생각해봐요. 몇 년 전에 그게 인터넷에서 한번 화제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 사실이 보도가 돼서 신문에.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정부는 뭐 하는 정부냐. 휘발유를 수출하면서 그것도 싸게 수출하는 이유가 뭐냐. 밝혀라. 난 이제 그걸 재밌게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논쟁이 귀결될 건가. 처음에는 이런 죽일 놈의 정부 그런다는 말이야. 한 이틀 지나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무식했다. 이제 그런 결론으로 됐거든. 왜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봐봐. 휘발유. 원유를 들여오죠. 원유를 들여오면은 들여와서 이제 거기서 중유 뽑고, 그렇죠? 경유 뽑고, 휘발유 비례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생산이 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업용 경유나 중유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생산량 증가해야 되지. 그러니까 더불어 어떻게 돼? 휘발유는 더불어 생산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비축해 둘 수도 없잖아요. 국내 소비량은 그 더불어 생산되는 양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휘발유는 수출해야 돼. 그죠? 수출해야 되니까 싸게 바꿔라도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흥분할 일은 아니었다 이거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더불어 생산되는 관계라면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유와 휘발유 이런 것이 바로 생산에 있어서 보완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 변화 요인 거기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70페이지 보면 여기도 예상이 있어요. 예상. 공급자의 예상인데 아까 우리가 보면 소비자 예상에는 어떤 게 있었죠? 가격 변동 예상된다. 소득 변동 예상인다. 근데 이번에는 소득 변화 예상은 따질 거 없고 가격 변동 예상만 보면 되겠어. 자, 여러분 생산자, 여러분 슈퍼마켓 사장님이야.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값이 오를 것 같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식용유, 라면 이런 거 잔뜩 갖고 있는데 이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면 빨리 주민에게 알려서 오르기 전에 사가도록 한다? 그래요? 훌륭하긴 한데 장사꾼은 아니야.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문 닫고 놀러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줄이겠지. 내일이면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공급이 감소, 공급 곡선 좌측이동. 이게 바로 매점 매석입니다. 중간 상인들의 매점 매석.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두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것이 가격 예상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공급 변화 요인, 여건 변화였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공급 함수, 공급 곡선 똑같은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 수요 함수와 곡선 해놨는데 여기도 정리해 봅시다. QXS 공급 함수 쭉 한번 해봐봐. 여기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떤 게 있었죠? 물론 자기 자신의 가격이 가장 중요할 거고 그 다음이 기술 변동이죠. 기술 변화. 그 다음에가 요소의 가격. 그 다음이 텍스, 그렇죠? 서브시디, 관련 상품의 가격. 그 다음에 예상 물가. 그 다음에 여기도 공급자 숫자 있겠죠. 넘버. 자, 하나씩 쭉 정리해 봅시다. 이것도 이제 편미분기 한 번만 더 해. 귀찮다 생각 말고 우리가 기호를 좀 익혀보자고. FPX, 자, 읽기. 어떻게 하라는 기호입니까? 공급 함수를
가격으로 편미분하시오. 분모가 뭐가 돼? 읽기. 라운드 px 가격 변동분. 라운드 qxs. 공급 법칙이니까 이거 플러스 값이나 마이너스 값이나 공급 법칙에 따르면 플러스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증가. 그래서 공급 곡선 우상향하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말로 합시다.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자, 기술 진보는 어떤 현상? 요소 절약. 따라서 코스트 다운, 공급 증가, 우측 이동. 요소 가격. 자, 요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비용 인상, 공급 곡선 상방 또는 좌측 이동. 그러니까 공급 감소하죠. 좌측 이동에. 세율 인상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세율 인상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세금 더 내야 돼. 그러니까 공급 감소, 좌측 이동. 보조금 철폐. 뭐 쌀농사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한다. 철폐하면 어떻게 되지? 있던 보조가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생산비 증가, 공급 감소, 좌측 이동. 자, 요거는 한번 해볼까? 자, 요거는 뭐죠? 기호. 공급 함수를 yj 가격으로 편미분하세요. 라운드 py, y 가격 변동분, 라운드 qxs, xj 공급 변동분. 이게 자, 잘 보십시다.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어떤 건 보니까 플러스 뭐 1.2 나왔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봐봐. 해석. 마이너스 0.7 무슨 소리나? 가격이 1원 오르면 공급이 0.7개 감소한다. 플러스 1.2는 가격이 1원 오르면 공급이 1.2개 증가합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하죠.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면 x하고 y가 공급에 있어서 어떤 관계?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준다. 콩팥 관계냐 두부와 비지 관계냐 어때? 콩과 팥이 콩값이 오르면 콩농사 진다. 팥 공급 감소. 그렇지? 그래서 이건 대체제죠. 플러스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값이면 두부 가격이 오르면 두부 생산량 증가. 따라서 비지의 공급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보완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어떤 물건 가격이 내릴 것 같아. 생산자 입장에서 내릴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 공급을 늘리겠죠. 빨리 팔아 치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과일 장사 아저씨가 2명 있었는데 1명 이사 가버렸어. 공급 감소 좌측 이동. 이렇게 됐지. 자, 그리고요. 공급 곡선은 어떻게 그린 거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여건 일정 불변 가정하에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그림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변동하면 공급량 변동이죠. 여건이 변하면 공급 변화, 공급 증가 감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평이한 개념이고 하는 것이지만 그 기본적인 논리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4절 얘기인데 요거로 잠깐 쉬었다가 시장 균형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